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6의 6번째 강의.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인 사무엘 베케트가 쓴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은 연극단체에서 공연했었고, 제가 다니던 의과대학의 선배들도 축제 기간 중에 이 연극을 했었습니다. 참 제가 재밌게 봤던 연극입니다. 그 앙상한 나무 아래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타라공, 이 두 떠돌이는 실없는 수작과 부질없는 행위를 하면서 고도라는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왜 고도를 기다려야 하는지, 왜 그를 만나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계속 고도를 기다리기만 할 뿐입니다. 작가 자신도 고도는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즉, 이 희곡은 사람들마다 열린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 성격, 자신의 믿음이나 신념에 따라서 우리가 기다리는 고도란 사람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몇 달 전 개업을 하는 친구가 올해부터는 목요일에 오전에만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쉬겠다고 하더군요. 이제 개업한 지 한 15, 16년 정도 됐으니까 그럴만도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요즘 웬만한 직장은 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1년 휴가가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들은 이제 일주일에 6일 근무하고 1년 휴가라고 해봤자 여름에 한 4일 정도 다녀옵니다. 길면 한 일주일 다녀오죠. 사실 의료도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니 각 환자들이 원하는 바가 다 다르니까 사실 피곤한 직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 전 러브 앤 드럭스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사가 한 명 나오는데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의료보험사는 의료비를 깎으려 먹고 만들고 환자들은 인터넷만 믿지 내 말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대사를 듣는 순간에 야, 미국 의사나 한국 의사나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약을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치료에 대해 불신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것이 단편적인 지식이나 또 잘못된 환자들의 경험담이 섞여 있습니다. 잘못된 진실을 전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예를 들어서 폐암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폐암 증세 중에 하나가 기침이라든지 객담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침하고 객담하면 무조건 폐암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침을 하는 증세는 폐기종도 있고 감기도 있고 폐렴도 있고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걸 단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잘 믿는 순서를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 번도 정신과를 다녀본 적이 없는 지인들이나 친구들. 두 번째, 인터넷. 세 번째, 그 다음에 이것저것. 그리고 제일 끝에 제 말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신과 약을 먹으면 치매가 걸린다든지 정신과 약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먹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우울증 그까짓 거 운동 열심히 하고 의지력으로 극복하라는 말은 믿지만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도대체 제 말은 믿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는 일이죠. 아무튼 그 친구도 많을 때는 하루에 100명 가까이 환자를 볼 때도 있으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에 쉬는 게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해줬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친구한테 이제 올해가 밝았으니까 그래 목요일 오후에 쉰다고 하더니 몇 월부터 쉬어 그랬더니 머뭇거리더니 목요일 오후에 쉬려고 하니까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진료나 할까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 달에 4번 쉬는 건데 오후만 골프 한번 치고 나면 나머지 3번은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친구는 올해도 목요일 오후에 쉬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다고 불평만 해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남으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제 의대 동기 중에는 쉬지 못하고 뭔가를 해왔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뭔가 생산적이고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것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토플이라든지 이런 시험들을 계속 보기도 하고 미국 의사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고 실제로 미국 갈 생각도 없거든요. 또 늦은 나이에 진짜로 미국에 가서 레지던트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갖기 위함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시험처럼 정말 목표의식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매진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우리는 시간이 남았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doing nothing이라고 하죠. 무의, 아무것도 안 하기.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습관적으로 시간이 남으면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그 남는 시간에 스케줄을 짭니다. 그 친구도 한 달에 4번 쉬려고 했지만 나머지 3일의 스케줄을 짜지 못한 겁니다. 그냥 집에 가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동네 아저씨처럼 편한 복장으로 슬리퍼 끌고 다니면서 산책을 하거나 마음에 드는 커피숍에 들어가서 잡지도 보고 사람 구경도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제 친구가 쉬는 걸 방해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시간 낭비요 게으른 것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를 우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실컷 낮잠을 자는 것도 좋습니다. 낮잠 자고 일어나서 그 느긋한 잠이 덜 깬 상태를 즐겨도 되는데 말입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시간이 남으면 쉬는 시간에는 또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드럼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색소폰을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첼로를 배우기도 하고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적인 감성에 젖어들 수 있고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안 해봤던 것은 아무것도 안 하기입니다.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고 항상 내 타이틀을 높이거나 내 경력을 쌓거나 인맥을 쌓는데 필요한 것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좀 안 하고 살아보자는 겁니다. 사실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 중에는 그 여가 시간마저도 무의식에서는 그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지 자신이 즐거워서 하는 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여가 시간마저 남을 의식해서 고상하고 문화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길 원하기 때문에 이런 걸 배우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뮤지컬이나 오페라 문화의 왜곡된 현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음악의 저변이 정말 깔려있지 않고 음악에 대한 애정이 없는 나라에서 유독 유명 오페라나 뮤지컬은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1, 20만 원 하는 돈을 들여서 자신의 허위의식을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음악을 좋아하고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봤다는 것으로 자기 과시의 일종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걸로 자기가 문화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학습되어진 뭔가를 항상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기가 가장 힘든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기는 게으른 사람이나 사회의 낙오자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우린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는 시간마저도 뭔가를 해야 그 시간이 알차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뭔가 자신이 해냈다는 자부심을 또 가지게 되죠. 쉬는 시간마저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사회의 정말 파이터, 사회의 경쟁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눈이 충혈될 정도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기를 해보십시오. 언제 아무것도 안 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고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휴식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기입니다.
숨가쁘게 뛰었던 일상을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뒷산에 오솔길 옆에 핀 꽃도 보고 계절마다 바뀌는 나뭇잎색도 보고 지나쳤던 오솔길 옆에 들꽃도 눈에 띈다면 우리는 제대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항상 우리는 경직되고 피곤하고 긴장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마저도 뭔가를 해야 할까요? 내 몸의 힘을 다 풀어버리고 내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휴식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이, 작은 일상이 행복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도를 기다리며 두 주인공처럼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요? 저도 의과대학만 졸업하면, 레지던트만 마치면, 군의관만 끝나면, 환자를 하루에 한두 명만 볼 때는 환자 20명만 볼 수 있으면 하루에 이렇게 계속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되니까 그렇게 기쁘지 않더란 겁니다. 또 이 책 한 권만 낸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건 부담좀 하더라고요. 여전히 내 앞에는 또 다른 목표가 주어지고 그 다음 목표를 이루는 날이야말로 불행 끝, 영원한 행복 시작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책만 내면 하면서 4권을 내게 됐습니다. 4권을 내게 된 이 4권이 모두 다 그 다음 욕망은 뭐냐면 베스트셀러 한번 내보자 하는 욕망이 또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책 4권이 모두 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받은 걸작, 사회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내용은 좋으나 홍보를 잘 못해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제 변명이고요. 좋은 책은 잘 팔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런저런 걸 하다 보니까 벌써 50 초반의 나이가 된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지금 현재는 살지 못하고 언젠가만 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리는 과장이 되는 날을 기다리고 30평 사는 사람은 50평 아파트로 옮기는 날을 기다리고 10억 가진 사람은 20억 되는 날을 기다리고 학부형들은 자신의 아이가 대학에 가는 날을 기다리고 우리는 정말 그 고도를 기다리며 두 주인공과 같습니다. 두 주인공이 도대체 왜 고도를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면서도 기다리듯이 우리는 정말 믿어왔던 미래의 날들을 부질없이 기다리며 현재를 죽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까요? 항상 다음 것을 기다리고 다음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허무한 우리의 기다림을 두 주인공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는 아마도 목요일 오후를 쉬지 못할 겁니다. 주변 의원들은 모두 다 진료를 하고 있고 심지어 병원 경영이 요즘 어려워져서 야간 진료에다가 주말 진료까지 하는 판인데 혼자 쉬려니 불안할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우리는 죽음의 날을 맞이하는 게 우리네 대부분의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휴식도 자신의 행복도 인생이 완벽한 기회와 타이밍을 줄 날만을 기다리는데 인생은 절대로 그런 날이 없습니다. 다음 단계에 가면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 또 다른 고통이 생기고 또 다른 기다림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신이 손해를 보고 또 그런 손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고 항상 막연히 고도라는 정체불명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자신의 때가 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사람 고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기다리는 고도는 오기는 오는 걸까요? 그 고도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도는 사실은
그 외부에서 나를 찾아오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